아무 이상 없다가 갑자기 다른 생각은 안 들고 건물이나 사물, 인물이 계속해서 작아지거나 커지는 생각만 들면서 정신사 나온 소리, 시끌벅적 소리가 들리면이겠죠? 지금 증상은 좀 지금 이제 이거를 의역하지 않고 이 글만으로 좀 이해를 하면은 그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좀 의역을 해서 여기 들리면으로 하면은 요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공황장애라고 하는 정확하게는 공황 발작이죠. 불안 장애에 속하는 공황 발작이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좀 조금 더 이제 맞는 방향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요거는 병원 가셔야 돼요. 요거는 그 불안 장애일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제 어떤 요건에 의해서 좀 발생을 하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요건 증상이 좀 지금은 아주 심하지는 않더라도 심하면은 그때는 진짜로 호흡곤란이나 이렇게 와서 많이 힘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신경정신과,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것도 좋고 한방신경정신과 가시는 것도 좋고 요거는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진짜 이게 아무 이상 없다가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면 이건 환청이거든요. 그러면 정신분열증 쪽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입원을 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잘못 쓰신 것 같거든요. 소리가 들리면 호흡이 가빠지고 진정이 안 된다. 요거는 이제 자주 호소하시는 공황 발작 증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 정신과에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검사도 한번 해보시고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방신경정신과에서도 충분히 검사가 가능하고 이거에 대한 뭐 약 처방이라든지 이런 게 한의학 쪽으로 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좀 그 도움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짜증나요. 최근 갑자기 식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뭐라도 먹어야지 생각하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짜증나요.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선후 관계가 약간 좀 뒤집힌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을 하게 되면은 생리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어제 말씀 좀 드렸었죠. 이제 자율신경계의 좀 균형이 좀 깨지면서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교감신경이 좀 전반적으로 좀 항진이 좀 되게 되면은 그 생리 기능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계의 기능이 좀 떨어지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몸에서 일시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고 몸이 좀 이제 긴장을 하거나 속된 말로 이제 열이 받아 있는 상태면은 전반적으로 그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식욕도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선후 관계가 약간 좀 뒤집혀 있는 부분이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몸에서 좀 그 계속 좀 불편감이 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서 더 약간 좀 증상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좀 있을 수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식욕이 없어진 부분이 몸에서 스트레스로 다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연관성을 봤을 때는 이제 스트레스가 좀 더 이제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약간 관리가 좀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자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직장 내 스트레스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상사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이다라고 했을 때 상사를 내가 치워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스트레스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 뭐 퇴사를 한다 이런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내가 조절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제 그 내 몸에서 작용하는 반응을 이제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을 한약으로 치료를 하는 개념은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몸에서 좀 스트레스에 좀 최대한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몸에 쌓여 있는 긴장도를 좀 낮추는 방향의 치료가 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해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좀 스트레스가 조절이 좀 힘드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내가 관리가 좀 어렵다는 느낌이 좀 드시면은 그러면 이제 치료를 좀 약간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제 생각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방 치료가 충분히 좀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런지 정말 궁금해요. 조현병인가요?
15살 된 학생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여름방학 때 친구랑 전화하다가 남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순간 남친 이름도 어색하면서 누구지 누구지 하다가 5분 뒤에 아 맞다 내 남자친구였지 생각 들고 어떨 땐 집에 혼자 있는데 안방에서 아빠가 제 이름 부르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이어리 쓰다가 100일 선물을 나누는 이야기를 쓰는데 남자친구가 딱 떠오르더니 자연스럽게 누구였지 하고 가상의 인물이라는 생각에 꽂혀서 5초 정도 뒤에 가상의 인물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거 조현병인가요? 제 스스로 너무 소름 돋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일단은 뭐 이제 첫 번째 만약에 남자친구가 정말로 이제 가상의 인물이라고 하면 이건 조현병일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정말로 내가 남자친구가 원래 없는 사람인데 있다고 좀 생각이 든다 그런다고 하면은 그때는 한번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의 특성을 고민을 하면 이건 좀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현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병식이 없다는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내가 조현병인가라는 생각이 없는 게 조현병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진압력이라고 하거든요. 외부의 그런 인식을 내가 제대로 못하는 증상이 있는데 내가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게 조현병의 이제 주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조현병인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하면은 조현병이 아니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남자친구가 실존하지 않은 사람인데 실존한다고 내가 정말 계속 느낌이 들고 외부에서 너 왜 그래? 그 사람 실제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나는 실제로 보이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면은 이거는 조현병을 고민하는 게 맞지만 친구랑 전화하다가 남자친구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은 실존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뭐 이거는 조현병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자세한 부분들은 상담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 조현병의 가능성은 이제 이 글만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다만 청소년기에 좀 스트레스에 좀 약간 민감한 상황에서 이제 너무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약간 환청처럼 이렇게 좀 그 들리신 부분들이 뭐지 정확하게 어떤 소리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시적으로 좀 있으실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상황을 좀 지켜보기는 해야겠지만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현병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상태고 다만 이제 이런 증상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있으시다고 하면은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기는 하죠. 스트레스라든지 뭐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증상들이 좀 느끼신다고 하면은 그때는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조현병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는 굳이 안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조현병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이게 더 이제 다른 증상들이 유발할 수가 있는 게 더 문제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조현병에 대한 스트레스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고민은 굳이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